자, 17번째.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SQL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삽입, 수정,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그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우리 DML이라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라는 우리가 이제 그 SQL의 그 종류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데이터 조작은 결국엔 이 사용자가 그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제 어떤 SQL 그 쿼리를 통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DML을 사용하는데, 이 사용자가 이 DBMS와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네 가지의 이 SQL 문이 있습니다. 이제 select는 테이블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검색.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select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데 select는 결국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검색하는 용도지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insert, 삽입시키거나 혹은 update, 변경을 하거나 혹은 delete, 삭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삽입, insert, 수정,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는 이제 트랜지션 과정으로 동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설트를 하더라도 이제 바로 반영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완료하는 그 시점에서, 커밋하는 시점에서 이제 실질적인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 이제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데이터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데이터베이스랑 DBMS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유효해야 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이 DBMS에서 입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한 그런 개념이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사용자로부터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못된 입력을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요청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이상한, 어떤 잘못된 그런 사용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유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요청하는 것이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떻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제 어떤 검증 과정, 무결성 검증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으로는 크게 이제 3개에서 4개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개체 무결성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이 개체 무결성 엔티티 인테그리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테이블에는 기본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고유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체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참조 무결성은 외래 키가 있는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어떤 연결을 위해서 외래키가 존재하는데, 그 외래키가 있는 테이블과 기본 키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참조하는 외래키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는데 거기에 기본 키를 변경하거나 그 해당하는 기본 키가 포함된 행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깨지게 되잖아요. 삭제가 된다면.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 있는 어떤 값들은, 행은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역 무결성이 있는데, 이건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범위, 그리고 기본값을 뭘로 했는지, 그다음 유일성, 유니크, 이제 키워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속성값, 주어진 속성값에 따라서 정의된 이 도메인에 속했냐, 이 값이 속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역 무결성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비즈니스 무결성인데요. 그 사용자의 업무의 특성, 규칙에 따라서 이 제약 조건을 우리가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도로 우리가 임의의 제약 조건을 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디폴트, 트리거 같은 이런 사용자가 기본값이나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정의에 따른 이런 조건들을 추가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nstraint, 이 제약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결국엔 우리가 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제약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에 적합한 데이터만 입력 가능하게 만들고 그 외는 거부하게 만들면 사실상 무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키 제약 조건이에요. 자, 기본 키 제약 조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키, 그 기본 키는요. 유니크해야 되고 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유니크해야 되고 난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키는요. 사실상 테이블에서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값. 그러니까 유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널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네, 널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그 행을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널. 자, 그다음 외래키 제약 조건. 외래키가 참조열의 값을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래키는 결국엔 연결되어 있는데 참조열이 값이 없거나 혹은 이게 뭐 이 테이블에는 키가 있지만 외래키가 있지만 실제 참고한 테이블에는 그 키가 없다. 그럼 깨지는 거죠, 무결성이. 그래서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그 외래키가 참조하는 값은 반드시 참조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되는 열이 유니크하거나 기본키여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일키, 유니크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인데요. 유니크해야 되니까 중복된 값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네, 유일하다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값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널 값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니크 특성에서는 널 값은 허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널 제약 조건. 자, 이 난널 제약 조건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 매니플레이션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인설트입니다. 즉,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셀렉트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추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insert 문을 사용할 텐데요. 자, insert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DBMS의 특징 중에 CRUD, 네, CRUD의 C, create죠.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줄여서 CRUD라고 하는데 이제 insert는 C에 해당이 됩니다. create 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태까지 select에 대해서는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게 익숙한데 자, insert 한번 보시면 조금 이 문법적 형태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자,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에 내가 지금 현재 이 insert에서 값을 반영할 필드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컬럼이죠. 컬럼명 필드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필드에 대응되는 값은 values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들을 여기다 이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필드를 근데 꼭 지정하진 않아도 돼요. 필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은 가능하지만 생략 가능한 대신에 스키마에 정의된 그 필드의 순서대로 값을 매칭해서 이제 자동 대입되니까 그 순서대로 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생략 가능한 필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생략이 가능한 게 자, 필드 중에 모든 필드를 다 하지 않고 생략이 되는 필드가 널이 있는, 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널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필드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널로 값이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제약 조건이 설정된 곳도 있어요. 자, 이 디폴트는 이 기본값을 설정하고 이 기본값으로 우리가 인설트 때 값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그 디폴트 값이 이제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설트 할 때 또 생략 가능한 게 오토 인크리먼트 키워드가 설정된 필드가 있습니다. 자, 오토 인크리먼트는 일씩 계속 증가하는 필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넣을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값이 자동으로 그 해당하는 필드 값으로
매칭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설트를 직접 한번 실행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액터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액터 테이블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배우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최대 200명의 액터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이 테이블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다 값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200까지 있으니까 201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 실제 시각, 지금 현재 시각인 now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네, 삽입이 된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조건 하나 추가해 줄까요? 네, 우리가 새로 추가된 것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자, 201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필드명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네, 필드명을 이렇게 다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삽입을 원하는 이런 필드명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미 들어간 거는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가 있는 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따라서 인설트가 안 되죠. 에러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러는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이 기본 키 제약 조건에 따라서 200일이 있는 상황에서 200일이 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200이 이름도 좀 바꾸고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실행을 했더니 들어가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201, 202 둘 다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디폴트로 오토 인크리먼트로 이제 들어가 있는 필드가 있어요. 우리도 자, 액터 아이디를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액터 아이디를 빼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203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액터 아이디를 이제 필드에서 뺐으니까 또 이거 세 개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 이름은 좀 바꿔볼까요? 수1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실행합니다. 결과 볼까요? 자, 203까지 이렇게 입력이 잘 됐죠? 즉, 우리가 원하는 필드만 넣어도 되는데 액터 아이디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어 있어서 값이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삽입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뺄 수 있는 게 라스트 업데이트도 뺄 수가 있어요. 자, 이 값도 빼줘야겠죠, 이렇게. 자, 이 값을 뺄 수 있는 건 자, 우리가 액터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돼 있지만 이 마지막에 라스트 업데이트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now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을 바꾸고 자, 실행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4개 이렇게 들어갔죠? 201, 202, 203, 204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설트 그래서 first랑 last만 넣으면 알아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좀 더 넣어볼까요? 자, 우리 일단 조회를 한번 해보고 랭귀지에 뭐가 있을까요? 네, 언어들 정보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insert into 해줘서 우리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네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랭귀지 아이디가 오토 인크리먼트일 거고 라스트 업데이트는 이제 뭐 now로 기본 디폴트 값이 지정이 돼 있을 테니 이제 밸류 값만 우리가 정의를 잘 해서 넣어주면 네, 잘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잘 들어갔죠? 한국어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컨트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컨트리는 데이터 좀 한 109개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컨트리에 한번 삽입을 하면 자, 컨트리 값만 넣으면 되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추가를 해볼게요. 아마 사우스 코리아 있긴 할 텐데 네, 일단 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에 들어간 부분 보면은 네, 사우스 코리아 110번으로 잘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city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city 테이블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도시들이 쭉 있는데 60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컨트리 아이디를 넣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선 컨트리 아이디가 우리가 조회하면 되죠. 컨트리 아이디를 뭘로 넣을지. 자, 110번으로 들어갔으니까 110번과 같이 인솔트 하면 되겠네요. 자, insert into city 컨트리 아이디를 같이 넣게 돼 있었죠. 서울에 도시는 서울이에요. 서울이지만 110번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자, 110번이 사우스 코리아 컨트리 아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조회를 해보면 네,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서울에 110번 네,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또 마지막 여기 주소에서 마지막으로 좀 어드레스에 데이터를 삽입을 시켜 볼게요. 어드레스에. 자, 어드레스를 보면 606 네, 이렇게 더 있나요? 네, 606까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insert into 해서 우리가 어드레스인데 필요한 것만 어드레스 아이디는 알아서 붙으니까 네, 어드레스랑 디스트릭트랑 city 아이디는 넣어줘야겠네요. city 아이디 그 다음에 우편번호 그 다음에 폰 넘버 그 다음 로케이션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110번 세종대로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 디스트릭트는 서울이죠. 그리고 city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아까 우리 이 city 넣었잖아요. city 아이디가 자 여기 쭉 내리면 603으로 돼 있죠. 603. 그래서 603에 대한 city 아이디를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603.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탈 코드인데 04524를 넣어주세요. 04524. 그 다음 폰 번호는 뭐 02, 1234, 5678 뭐 대충 넣어주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 로케이션을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어드레스는. 자, 어드레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이 로케이션이 들어갔는데 여기 타입이 블랍이에요. 블랍 타입이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입이든 바이너리 형태로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그 지오메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어드레스에 대한 어떤 위치가 좀 그 지도상에서 표시 가능한 형태의 지오메트리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MySQL에서는 그 지오메트리를 geom from text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포인트 위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거를 지오메트리 형태로 변경해서 삽입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됐죠? 자, 실행했으니까 한번 조회를 해봐야겠죠? 주소. 자, 주소 조회했더니 와, 맨 끝에 네, 세종대로에 지금 서울 디스트릭트에 네, 이렇게 주소가 삽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름 정보네요. 와우, 필름 정보. 필름 정보는 이제 좀 넣을 게 많죠. 조회부터 해볼게요. 자, 필름 정보 넣을 게 많죠. 인설트 인투 한 다음에 일단 타일을 넣어야 되고 디스크립션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릴리즈 이열 물론 이제 뭐 연도 중요하니까 정보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랭귀지 이건 아이디 굉장히 중요하죠. 랭귀지 아이디랑 렌탈 오리지널 랭귀지는 널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렌탈 듀레이션 그리고 렌탈 레이트 랭스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레이팅 그 다음에 스페셜 피처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걸 맞춰서 값을 넣어야 되니까 우리 유명한 영화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Parasite. 네, 기생충 영화죠. Parasite is a dark comedy drama with some horror
elements. 네, 이건 이제 영화의 디스크리션인데 뭐 이거를 물론 다 안 하고 여러분들만 좀 짧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예제니까 직접 다 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는 했고요. 2019년도고 지금 그 랭귀지 아이디로는 7이죠. 한국어는 7로 돼 있으니까 7. 그다음 렌탈 듀레이션 한 5로 잡아주고요. 렌탈 레이스는 4.99, 랭스는 131분, 뭐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는 28.99로 잡을게요. 자, 그다음에 PG13 이게 이제 등급인데 우리나라 한 15세 정도인데 이제 미국 등급으로 치면 한 13. 그리고 deleted scene.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값을 좀 이쁘게 조절을 해볼까요? 자, 인설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요. 네,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인설트 하나. 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이 잘 됐죠? 확인해 볼까요? 패러사이트 잘 들어갔는지. 좀 끝에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1001번에 패러사이트 우리가 이제 방금 입력했던 게 잘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복사해서 그대로 한 편만 더 추가해 볼까요? 패러사이트 대신에 이제 우리 또 유명한 부산행, 트레인 투 부산, 부산행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대략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As a mysterious virus spreads across the country and the state of emergency is declared in South Korea. The people on the train are forced to make it to the only safe city, 부산. 자, 안전한 부산으로 이제 향하는 기차에 탔던 그런 영화죠. 자, 여기에 데이터 좀 추가해서 값으로 보면은 2016년에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것도 한국어니까 7, 그 다음 4.9 그대로 넣어주고 러닝 타임은 118분. 네, 등급은 똑같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편의 영화를 넣었습니다. 조회해볼까요? 네, 두 편의 영화가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딱 보면 이렇게 두 편의 영화가 잘 데이터 삽입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도 값을 한번 우리가 인솔트해서 추가를 해볼 텐데요. 자, 인벤토리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삽입을 해볼 텐데요. insert into 해서 inventory 필름 아이디랑 스토어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새롭게 추가했던 필름이 있었죠. 이게 1100이랑 스토어는 그냥 1로 할게요. 1번 스토어에 이제 우리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요. 1002는 이제 그 부산에 트레인 투 부산 그 영화를 이제 스토어에 추가하는 건데 자, 여기에도 추가하고 여기에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벤토리에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쭉 조회를 해보면 인벤토리 너무 많으니까 웨어절로 필름 아이디가 1100과 1002만 1001과 1002만 이렇게 조회하면은 삽입이 된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두 개 지금 4582, 4583 이렇게 해서 영화 두 편이 지금 스토어 1번에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스터머. 자, 커스터머도 뭐 많아서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커스터머 하나 추가할 텐데요. 커스터머에 이제 스토어 아이디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스토어마다 이제 커스터머 고객이 다를 거 아니에요. first and last name 넣어주고 이메일 그 다음 어드레스 아이디 그 다음 액티브 여부
나머지는 자동으로 삽입이 될 것 같아요. 값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스토어는 1번 스토어, first name, last name, 그다음 이메일은 여기 보면 sakilla.customer.org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아이디인데요.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제 추가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새롭게 추가했던 거 어드레스 조회를 해보면 네 606으로 돼 있죠. 606을 그래서 넣는 겁니다. 606 액티브는 0 아니면 1인데 1로 액티브 활성화된 사용자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커스터머 지를 해보면 좀 잘 안되니까 외어절로 first name이 제가 이제 수완으로 넣어놨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내가 방금 삽입한 값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설트 또 커스터머까지 인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렌탈 페이먼트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렌탈 테이블 한번 보면 렌탈은 언제 빌렸는지 어느 인벤토리에 아이디에 어떤 커스터머가 빌렸고 반납을 했고 그 다음 스태프가 누가 이제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를 정보를 넣게 돼 있죠. 자 렌탈 데이트는 지금으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인벤토리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그 다음에 스태프 아이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올까 이제 렌탈 지금 빌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582가 들어가요. 4582 아까 여기 보시면 네, 그 인벤토리죠. 여기 아니라 인벤토리 여기 있구나. 네, 인벤토리에 4582 값이 이제 그 기생충 영화인데요. 그 기생충 영화를 빌렸다고 하고 4582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00은 커스터머 이제 제가 추가한 커스터머가 600번이죠. 그리고 스태프는 1, 2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1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삽입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삽입을 시켰는데 네 여기 삽입된 거 보려면 좀 네 많으니까 오토바이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지가 않네요. 자 역순으로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새롭게 4582 영화를 이제 빌린 렌탈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아직 리턴 데이스는 널이죠. 리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턴하면 이제 이 값이 채워지겠죠. 자 그리고 페이먼트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결제를 해야 되니까 페이먼트. 자 페이먼트에도 insert into payment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스태프를 통해서 렌탈을 했고 가격은 얼마를 냈는지 이게 이제 정보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값을 넣어줘야죠. values 커스터머는 600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간 그 다음에 스태프는 1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렌탈 아이디 렌탈 아이디가 렌탈 아이디를 까먹었는데 아마 똑같겠죠. 16050 여기다 1605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 4.99달러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에 있겠는데 지금 레저로 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600이니까 600으로 조회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한 줄 들어갔죠. 우리가 삽입한 게 네 그래서 지금 결제한 기록까지도 함께 이렇게 삽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설트는 다 끝냈는데요. 자 뭐 인설트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 테이블에 여러 예제를 통해서 인설트하는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데이터를 삽입하는 게 그 어떤 형식만 잘 맞추면 네, 어렵지 않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결성 제약 조건만 맞추면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삽입을 했는데 그 삽입한 거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값을 수정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CRUD로 치자면 여기는 업데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제 값을 수정하는 만큼 조건문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이 업데이트가요. 여러분 인설트는 그나마 나은데 업데이트는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인설트는 사실 값 하나하나씩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값 입력한 것만 삭제하면 되는데 업데이트는 자칫 잘못하면 즉 업데이트를 할 때 조건문이 없게 되면 모든 테이블의 값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값만 특정한 다음에 그것만 변경하는 형태로 이제 이 업데이트문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실수. 네, 잘못된 SQL로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문을 할 때 절대로 이 업데이트를 먼저 쓰지 마시고 먼저 셀렉트로 그 값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지정한 다음에 어떤 필드를 어떤 값으로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set where 이 구문이 중요한데 업데이트 set where에 따라서 먼저 액터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를 하고 내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자, 202번에 지금 현재 이 액터에 대한 정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수잔 대신에 수윤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일단은 셀렉트를 먼저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특정 값으로 이제 내가 조회를 했잖아요. 값을 바꿀 거 명시했잖아요. 그 명시한 다음에 바꾸셔야 돼요. 이 외어절 그대로 따서 자, first name이 수윤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액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짠. 자, 이렇게 하면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네, 수윤으로 바뀌었죠. 원래 수잔이 수윤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이제 간단해요.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항상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지정해서 바꾸는 버릇을 들이시면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3번은 우리가 무슨 값인지 보고 일단 203번은 수완으로 돼 있는데 수호로 바꿔볼게요. 네, 수호로 바뀌었는지 확인. 네, 수완이 수호로 바뀌었죠. 이름이 first name이.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set last name을 만약에 고로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실행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렇게만 실행하면 전체 액터 테이블에 last name이 다 고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문에 네, 이씨를 고씨로 바꾸자. last name 이씨를 고씨로 바꾸자. 네,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질의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쭉 밑에 보면은 네, 이름도 일부 바뀌었고 last name 성도 이렇게 고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른 주소나 뭐 이런 것도 좀 바꿔볼까요? 자, 셀렉트를 먼저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자. 네, 이게 중요한 룰이라고 했죠. 606번. 자,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어드레스에 대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업데이트 어드레스에 대해서 세트해 줍니다. 어드레스를 좀 바꿔줄게요. 392 한강대로로 바꿔주고요. 자, 포스탈 코드는 04323 폰 넘버를 111-2222-3333 바꿔주고요. 물론 이제 로케이션도 우리 아까 지오메트리로 바꿔주는 거 있었죠? 이거를 포인트 0으로 그냥 지정을 해줄게요. 자, 606번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줘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거 셀렉트 한 다음에 바뀌는 거 눈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606번이 원래는 세종대로였어요. 세종대로를 이렇게 정보를 바꿔서 실행하고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네, 한강대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주소를 바꾼 거예요. 주소는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 바뀐 뭐 스토어든 커스터머의 주소든 어느 주소든 이제 주소지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주소지에 대해서 변경한 겁니다. 우리가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필름에 대해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필름을 우리가 업데이트한 것만 볼까요? 필름 타이틀이 아까 패러사이트, 그 다음에 Train to 부산 이거 두 개 대해서 우리가 삽입을 했잖아요. 이걸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셋 렌탈 듀레이션을 뭐 한 6으로 지금 렌탈 듀레이션 5로 돼 있는데 둘 다 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렌탈 레이스 6.99 이렇게 좀 원래 4.99인데 6.99로 바꾸고 어떤 걸 그렇게 바꿀 거냐 타이틀을 패러사이트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업데이트 둘 다 실행한 다음에 확인할까요? 그냥 좀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제는 패러사이트 대신에 트레인 투 부산 6.99 대신에 5.99 지금 기존은 4.99인데 렌탈 듀레이션은 4로 바꾸고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26.99 정도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실행 밑에 것도 실행 그리고 확인. 자, 확인했더니 네, 기존의 5에서 6으로 5에서 4로 바뀌었고 4.9에서 6.99 여기는 4.99에서 5.99 이렇게 바뀌고 네,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도 네, 바꿨죠. 69.99로 이렇게 변경, 업데이트 수정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딜리트인데요. 딜리트. 이제는 이제 우리가 수정도 했었고 그다음 삽입도 했었는데 삭제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미 지정된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를 내가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CRUD에 이제 D죠. D가 이제 딜리트. 그래서 딜리트 명령어도 이제 문제인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딜리트를 하는데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에는 웨어절이 없으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 문도 항상 셀렉트로 시작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고 조건이 다 붙은 상태에서 조건을 명시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뭐 형식은 비슷합니다. delete from table, delete from table의 where죠. 그래서 select랑 굉장히 유사하죠, 얘는. 자, 한번 삭제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삽입했던 값들을 한번 삭제를 해볼 텐데 select부터 하라고 그랬죠? select부터 시작하자. 자, 페이먼트 먼저 해볼게요. 페이먼트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600인 거 페이먼트 우리가 삽입했으니까 있겠죠, 당연히. 자, 이 있는 거 지금 조회에서 확실히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셀렉트 대신에 딜리트로만 바꿔주고 삭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값이 없어졌죠? 딜리트 됐으니까. 그래서 셀렉트를 먼저 해라 항상. 그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우자. 네, 그리고 이것도 커스텀 아이디가 600. 렌탈에도 600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를 딜리트로만 바꾸고 확인하고 셀렉트 대신 딜리트로 바꾸고 삭제하자. 네. 그러면은 확인하니까 없죠. 잘 삭제가 된 거죠. 자, 커스터머 아이디도 마찬가지인데요. 커스터머 테이블에서도 자, 이렇게 확인하고 분명히 있네. 확인한 다음에 딜리트로 바꾸고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벤토리에 우리 두 개 넣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벤토리에는 필름 아이디로 넣었죠. 뭐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두 개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확인. 네, 삭제 잘 됐죠? 자, 그리고 필름도 이제 두 개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필름 두 개 넣었는데 네, 셀렉트로 필름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where
아이디가 in으로 해볼까 이건? 101과 102죠. 1001과 1002. 이거 확인하고 지금 두 영화 둘 다 지정이 돼서 조회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딜리트. 네. 그리고 확인. 없죠? 음. 자, 그 다음에 액터도. 액터는 좀 여러 개인데요. 우리가 액터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액터 아이디가 이건 비트윈으로 범위질이 할 수 있겠죠? 201부터 204. 네, 4개 추가했으니까요. 네, 이게 제대로 뜨는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딜리트. 실행. 네, 그리고 확인해보면 네, 없죠? 이게 이제 삭제입니다. 삭제할 때 딜리트 바로 하지 말고 셀렉트로 줘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지우자.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랭귀지도 우리가 추가를 했었죠. 자, 랭귀지 아이디 기억나시죠? 랭귀지 아이디가 7번이었어요. 7번으로 추가됐었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딜리트. 네, 잘 됐죠? 없어졌죠? 자, 어드레스도 자, 어드레스 606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한강대로 수정까지 했었죠. 제대로 확인됐었죠? 그러면 딜리트. 그다음 확인됐는지 확인. 삭제된지 확인. 자, 그리고 시리도 추가했었는데 우리가 서울 추가했었잖아요. 시리. 자, 도시 이름이 서울로 추가했었죠. 아이고. 네, 이렇게 확인 잘 됐으면 그제서야 딜리트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 시리가 딜리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딜리트 하려니까 지금 딜리트가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점에서 이게 제약이 알아서 해주는데 안전하게 제약을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3가 그 우리가 어떤 키로 되어 있으면 뭐 삭제가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이 서울이라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 이 3라는 값이 여러 개 있는 중복이 있는 형태의 테이블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삭제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의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삭제하는 형태로 가지 마시고 3에 뭐가 있죠?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는 항상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래서 603이라는 걸 명시한 상태로 이렇게 603인 걸 명시한 상태로 딜리트를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려고 이제 막아주는 거죠. 네, 자 예시로 삭제가 안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리를 서울로 그냥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시리 아이디와 같은 프라이머리 키 반드시 하나만 딜리트하게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컨트리도 한번 볼까요? 자, 110, 컨트리 110. 자, 이것도 딜리트. 확인됐죠? 사우스 코리아. 네, 삭제. 확인해 보면 삭제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삭제까지 다 완료를 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SQL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인설트를 통한 삽입하고, 그 다음에 수정,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삭제, 딜리트하는 그런 부분들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